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축 육종학 핵심 정리, 요약 정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해온 그 교재 내용, 그리고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일단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축산 기사나 혹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풀어봤고, 예상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은 교재로 치면 한 10권 이상 정도의 교재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핵심 정리하는 것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수업을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상 문제를 보시면 그 예상 문제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시간별로 구역을 해서 수업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기본적 유전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물질에서 유전 물질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DNA에 있어서는 이 DNA와 RNA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겠습니다. DNA인 경우에는 디옥시리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NA인 경우에는 디옥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보핵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되시면 앞에 D자가 있으면 디옥시 이렇게 하시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저 디옥시가 없다라고 구별을 하십시오.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해서 저 문제를 혼용해 놓으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염기는 퓨린계일 때에는 구아닌과 아데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퓨린은 구아닌과 아데닌 있고, 그 다음에 피리미딘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티민과 시토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티민이 나중에 RNA에서 우라실로 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이 사지첨다형으로 나오면 그 시험을 만들기에 좋은 구조는 이 피리미딘계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중 피리미딘계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면 티민, 우라실, 그다음에 시토신, 그 이외에 구아닌이나 아데닌 하나를 넣어주면 그것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피리미딘계에 티민, 우라실, 그다음에 시토신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니다. 다음 게놈, 정의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EN 중 N에 들어가 있는 모든 유전 정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세포에 있는 EN 중 N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EN 중 EN이냐 혹은 N 중 EN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DNA 개념도를 보시면 일단 뉴클레오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DNA와 RNA의 기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RNA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DNA는 이제 여러 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뉴클레오티드를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것이 인산과 오탄당과 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산, 당, 염기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대 1대1의 비율로 이루어지는지도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중 나선형의 폴리뉴클레오티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중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암기가 되어 있으세요. 그 이전에 요 염기가 A와 T는 이중 수소 결합이고 G와 C는 삼중 수소 결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와 C의 염기의 결합 형태를 물어보면 삼중 수소 결합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중 나선 구조를 우리가 많이 암기를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도 이중 수소 결합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T, G와 C의 이중과 삼중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전 정보라는 것은 염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 네 가지 염기의 배열 방법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염색체 중에 이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모습을 이루는 것은 상염색체인데 성염색체는 이제 한 쌍이죠. 한 쌍이고 요 모습을 이루는 상염색체 이것이 서로 부와 모로부터 하나씩 가지고 오죠. 부와 모로 하나씩 가져오는 것 이것을 상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상염색체 요 상에서 같은 좌위에 있을 경우에는 상동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개념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유전 정보에 대한 용어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일 경우에는 체세포일 경우에는 한 번 분열하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일 경우에는 두 번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1차 감수 분열, 2차 감수 분열. 그 부분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체세포일 경우에는 한 번 분열한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일 경우에는 두 번 분열한다. 정리를 하십니다. 그럼 각각 부와 모로부터 받은 유전체를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 이것을 같이 똑같이 같은 좌위에 있는 것을 상동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충 설명을 써놓은 건데요. 세포 내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염색체 이렇게 보십니다. 상동 염색체 혹은 이제 반대말이 비상동 염색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상염색체 구조를 이루는 것, 성염색체 이외의 모든 염색체를 이제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성염색체 진출 문제가 포유류일 때는 XY형, 그 다음에 조류일 때는 ZW형. 이것이 이제 빈출 문제죠. 축산지사 쪽에는 아마 이 문제가 1년에 4회 시험 나오는 중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게 단일 문제로 나오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을 것 같고 아마 예문으로서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옳은 것은 혹은 잘못된 것은 해서. 그 다음에 같은 동형일 때 포유류는 암컷인데 그 다음에 조류일 경우에는 동형일 때가 수컷.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면 동형과 이형, XY형이냐, ZW형이냐 이것을 이제 두고 물어봅니다. 물론 염색체 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인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22쌍이죠. 23쌍이죠. 22쌍이 상이고 한 쌍이 성이니까 그래서 모두 개수로 치면 46개 이렇게 돼 있죠. 소인 경우 우리 가축 육종이기 때문에 소인 경우는 60개 그죠? 돼지인 경우에는 40개 닭인 경우에는 78개 이렇습니다.
이 기본 축종에서. 그래서 이 기본 축종의 염색체 수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소 60개, 40개, 7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지금 축산법에는 이제 가축으로 들어와 있는 개 있죠, 강아지. 개도 78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닭과 같은 염색체 수를 가진 가축은 이라고 물어보면 개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반려동물 여부를 떠나서 축산법상의 개가 우리 축산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DNA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자, DNA는 단백질이냐 핵산이냐예요. DNA는 단백질이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DNA는 핵산이다. 애시드, 산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를 하십니다. 염색사, 실사자죠. 실사자. 세포의 핵 속에 있는 실모형의 물질인데, 혹은 핵사라고도 한다 하는 것이죠. 유전자의 본질인 DNA와 몇 종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죠. 이걸 어떤 단백질이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더해져서 염색사를 이룬다. 그 다음 DNA와 RNA의 이제 구분이에요. 구분인데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DNA는 당이죠. 당의 종류는 디옥시, 그죠? 그 RNA는 리보스. 앞에 디옥시가 없는 것이 RNA, D가 있으면 DNA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ATCG, T 대신에 우라실 들어가는 것.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능, 유전 정보를 저장입니다. 저장. 중요한 것은 저장이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 여기를 주의하십니다. DNA는 저장이고, RNA는 유전 정보 전달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 RNA는 단일 나선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지선다로 낸다면 각각 하나하나 예문을 넣고 보면 충분히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자, 이 중에서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바꿔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DNA는 이중, RNA는 단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핵 속의 염색사, 그죠? RNA는 핵, 리보솜, 세포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장소를 보면 여기는 핵 속의 염색사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세 가지죠. 이렇게 여기도 핵, 리보솜, 세포질 세 개죠. 사지선다를 구성하기에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중 RNA에 이 RNA가 들어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그러면 세 개 나열해놓고 나머지 하나를 주어질 수가 있겠죠. 요 어느 이제 DNA든 RNA든 어느 한쪽을 외웁니다, 여러분. 일단 혼동되시면 어느 한쪽을 완벽히 외워놓고 나머지 반대되는 것을 이제 RNA 쪽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둘 다 혼동되지 않도록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더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이중 단일 구조를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발현 과정에 있어서 전사, 번역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 정리로서 많이 물어봅니다. 용어 정리로서 전사 그러면 전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DNA 주형에 의해 틀이죠, 틀.
자, 다음 중 전사를 할 때에 틀을 이루는 것이 DNA다 혹은 RNA다 이렇게 예문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형은 DNA가 됩니다. DNA가 주형이 되고 그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집니다. 요 한 문장도 빈출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번역이라는 것은 메신저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전 정보 해독, 그러면 메신저 RNA. 유전 정보 전달, 그러면 트랜스퍼 RNA, tRN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러면 rRNA입니다. 리보솜 RNA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와 트랜스퍼 RNA, 리보솜 RNA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십니다.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DNA를 틀을 가지고 메신저 RNA에서 이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해서 이제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번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R이고요, 리보솜이고요.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전사가 먼저,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리보솜 가서 단백질 합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DNA와 메신저 RNA 사이에 여기가 전사가 되는지 번역이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많이 나왔어요. 혹은 메신저 RNA와 리보솜 전에가 번역인지 전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부분 단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상위 유전자, 하위 유전자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 보실 때 상위 그러면 형질을 발현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는 것. 하위 유전자 그러면 유전자 정보는 있는데 발현되지 않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용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복되어서 발현이 억제되는 유전자 이렇게 정의가 되죠. 피복돼서 발현이 억제되는 유전자, 이것이 하위 유전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위 유전자, 하위 유전자의 개념은 단순해서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개념을 알고 나중에 뒤에 가면 유전 정보의 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에 이 상위 유전자라는 개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럴 때 기억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체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되어 있죠. 염색체의 구조와 기능은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예상 문제로 생각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염색체의 구조, 뉴클레오티드 결합해서 DNA를 이루고 시스톤 단백질과 결합하여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꼬여서 염색살을 이루고, 이 단계로 보시는 겁니다, 지금. 세포 분열 시 염색세는 응축되어서 염색체를 이루고, 계속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정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엑손과 정보가 관계 있는 인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 5번째 있죠? 5번째. 지금까지 1번부터 4번은 앞에 우리가 개념도에서 몇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정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은 엑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정보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엑손. 정보가 담겨있는 인트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가 담겨있는 것, 그러면 인트론. 시작, 끝을 알리는 것, 엑손. 엑손과 인트론을 구분 지으시는 거예요. 용어 정리해서.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이 육종학이지만, 가축 육종학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유전학이거든요. 유전학 쪽에서는 개념 정리가 더 중요해요. 육종학 쪽에서는 그에 따른 결과물, 육종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유전학 쪽에서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용어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상동 염색체, 동원체가 있는데, 자, 이 동원체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단어예요. 동원체. 염색체 분체가 서로 붙어 있는 부분으로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연결된다. 이 부위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에 대한 정의. 염색체가 이렇게 엄마, 아빠 하나씩 받아서 두 개가 이렇게 뭉치잖아요. 서로 크로스 되잖아요. 크로스되는 이 부분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이 동원체가 정중앙이 될 수도 있고요. 윗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중앙의 제3분의 1 지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위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염색사가 이렇게 서로, 염색체가 꼬이는 부분, 그 부분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보시면 외부에는 투명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내부에는 기질이 있고 중앙에는 나선상에 2개의 염색사가 있다. 이 9번 문장도 여러분들 그대로 외우십니다. 외부는 투명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는 기질이 있으며 그 다음에 중앙에는 나선상에 2개의 염색사가 있다. 이것도 하나, 둘, 세 단어로 나뉘었죠? 이 부분도 주의하십니다. 지금 앞에 설명한 내용이 이 도표로 나타나는 것이 염색체의 구조입니다. 여기가 동원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정중앙에 가서 붙어 있지 않죠? 3분의 1 지점 가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저기 중앙에 붙을 수도 있고요. 3분의 1 지점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끝에 최정상 부위에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톤 단백질 된 내용이고, 동원체 모형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죠? 동원체 모형을 봐두시고 특히 이 세 번째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정점,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말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시면 이 밑에 중앙, 아중앙, 버그마자거든요. 중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앙, 아중앙, 정점, 말단 네 가지를 외우십니다. 다음 중 동원체가 일어날 수 있는 부위, 형태가 아닌 것, 그러면 이 넷이 아닌 것 중 어느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앙, 아중앙, 그 다음에 정점, 말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특히 이 정점과 말단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보시면 요 정점과 말단은 맨 끝에 있는 것은 같잖아요. 그죠? 같은데 요 위에 요런 부수 물질이 붙어 있는 것, 저런 그림이 나오면 이것은 정점으로 보시고 없으면 맨 끝에가 있다 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 그 다음에 염색체 구분이 있는데 하나는 체세포, 하나는 생식세포, 그죠? 위에는 체세포 분열, 아래는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되죠. 체세포 분열 중요한 것은 EN이 EN으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생식세포는 EN이 N으로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때는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하나 받았으니까 2개거든요. 근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EN이 EN 그대로 다 구현됩니다.
그 엄마 반, 아빠 반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외우십시오. 엄마 반, 아빠 반 닮았다. 그래서 두 개 다 있는데 생식세포는 정자든 난자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여성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래서 N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축 육종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첫 번째, 축산물 생산량의 증가. 어찌됐든, 물론 육질 개선도 물론 합니다, 우리가.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축산업의 경영적 이득이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돼야 됩니다. 축산물의 효율적인 생산. 예를 들어서 적은 사료를 주고 많은 증체 효과를, 생산물을 낸다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전적으로 육종시켜낼 수 있는, 그게 목표죠. 축산물의 품질 향상, 이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도체 등급,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체 등급. 혹은 계란, 달걀 있죠, 달걀. 달걀도 등급 있죠, 여러분.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소고기도 있고요. 다 도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품질 향상합니다. 사양 한계 극대화. 이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온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고도에 따라 다른데 그러한 그 환경 영향의 요인을 적게 받고 유전적으로만 발현이 잘 돼서 생산성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양 한계 극대화예요. 그 다음 생산성의 안정화, 이런 것도 있고요. 크게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1년 중, 12개월 중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증체가 된다든지 혹은 생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여름엔 더워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겨울엔 추워서 떨어지거나 혹은 사료의 조건에 의해서 이게 증체가 증감이 심하게 변동이 되거나 이런 것을 막아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육종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신미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 가축의 신미화 있죠? 신미화. 이것도 육종 목표의 하나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생산량, 효율적, 품질 향상, 극대화, 안정화는 우리가 그냥 예문을 읽어봐도 아, 이거는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미화 그러면 과연 가축이 우리가 미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관능적으로 볼 때에 우리한테 어떤 그런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뉴트리아예요. 1980년대 중반, 후반에 어차피 동물은 단백질 공급이잖아요. 단백질 공급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뉴트리아라는 그런 축종을 호주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트리아가 이게 설치류니까 토끼와 비슷하거든요. 설치류이기 때문에 번식이 빠릅니다. 잡식성이고 빠릅니다. 근데 모양이 토끼처럼 생기지 않고 모양은 쥐가 거대한 그런 모습이에요. 거대한 쥐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한 단백질을 띄어도 우리가 쥐를 먹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신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웠는데 소가 우리가 관능적으로 볼 때에 흉측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별로. 그죠? 똑같은 쥐인데 다람쥐는 예쁘잖아요. 이런 집쥐는 우리가 별로 안 예쁘다는 이유가 그 꼬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꼬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신미화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신미화도. 그 다음에 육종 방법, 선발 있습니다. 선발, 우수한 개체 선발합니다. 선발하던 아니면 도태를 시키던.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선발의 방법이에요. 도태는 우리가 도태를 시키면 그걸 이용할 수는 없죠.
전체 평균, 전체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낮추는 요인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육종에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전체 군을 다 선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전체 다 도태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수한 개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평균은 낮고, 그러면 이것을 선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도태, 전부 도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교배법이 있어요. 교배법, 근친교배와 잡종교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친교배 아니면 잡종교배인데, 이제 근친교배는 이제 무작위교배, 뭐 순종교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잡종교배는 뭐 삼원교배, 그 다음에 뭐 속강교배, 종강교배, 사원교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분열 있습니다. 이게 세포 분열에 주의해야 될 것이 분열기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네 분열기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빈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열기의 전기를 보시면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니다. 전기, 그럼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응축 그러면 중기입니다. 염색체가 응축 그러면 중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후기 그러면 양극으로 이동 이렇게 보십니다. 양극으로 이동한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후기를 선택하셔야 되고, 말기 그러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방추사가 사라진다. 이 두 개를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추사가 사라진다. 그럼 말기.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도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기에서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네 가지 분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간기가 있어요. 간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은 거 위에 중에 이 간기는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 이것을 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명 휴지기, 혹은 분열 간기, 혹은 정지기, 혹은 대사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기는 휴지기, 분열 간기, 정지기, 대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같은 말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포 분열에서 감수 분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세사기, 접합기, 태사기, 복사기, 이동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각각 그 단계를 구분을 하시는데, 세사기 그러면 이거 실사자거든요.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늘어난다. 여기가 세사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접합기 그러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두 개가 쌍을 이룬다. 그러면 접합기로 가야 됩니다. 접합기 두 개가 쌍을 이룬다. 태사기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룰 때 비자매 염색 분체 간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여기를 주의하십니다. 가장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태사기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태사기. 상동 염색체가 첫 번째는요, 비상동이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룰 때 비자매 염색 분체 간에 두 번째 교차가 일어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교차가 일어난다. 분열, 교차, 뭐 연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그 포인트가 이 세 개입니다. 태사기, 상동 염색체, 비자매, 그 다음에 교차. 이걸 정리를 하십니다.
복사기, 뭐 이동기 이런 것들은 교환, 재조합 그러면 이제 복사기고요. 재조합 용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상동 염치가 서로 줄을 지어서 붙었겠다 그러면 이동기 이렇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태사기를 먼저 정리를 하십니다. 그럼 최세포 분열과 이제 감수 분열이에요. 성세포 분열. 최세포 분열은 분열이 한 번 일어난다. 여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은 성세포 분열인데 제1 감술과 제2 감수 분열로 나뉜다. 이 부분을 주의하십니다. 이 성세포 분열에서는 이제 정자와 난자로 다시 구분하는데 그 정자와 난자로 구분할 때에 나오는 이 그림 있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정자는 하나의 정모세포에서 맨 마지막에 정자가 4개 형성된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난자는 하나의 난원세포에서 하나의 난자가 형성된다. 여기를 주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원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난원세포와 정원세포에서 각각 정자 4개와 난자 하나가 형성된다. 나머지 난자는 계속 극체를 이룬다 하는 거죠. 이 극체는 생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체의 특징이 뭐냐면 세포질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극체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극체의 특징은 세포질이 없어요. 네. 그건 염색체 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46개, 이게 수입니다. 쌍이 아니라 소 60개, 돼지 38. 요게 교재에 따라서 어떤 건 40개로 나오고 어떤 건 38개로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대학 교재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교재를 따라가서 일단 38개로 여러분들 외우겠습니다. 말이 64개고 그 다음에 닭이 78개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나오면 쭉 늘여놓고 가장 염색체 수가 많은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럼 닭을 고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칠면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칠면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칠면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상에서는 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오리, 칠면조, 이게 지금 기본 축중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저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류가 가장 많습니다. 조류가 가장 염색체 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고 닭, 그 다음에 오리나 칠면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